케라스를 사용한 텐서플로우 딥러닝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1장에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실 거고요. 1.2장에서는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1.3장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살펴보실 거고요. 1.4장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5장에서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2.1장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2.2장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2.4장에서는 머신러닝 학습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한 내용이 이제 2.4장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은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해서 CNN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3.1장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한 소개, 즉 CNN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3.2장에서는 CNN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3.3장에서는 CNN의 케이스 스터디해서 CNN 기반의 유명한 네트워크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3.4장에서는 프리트레인드된 사전 훈련된 CNN을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퀀스를 위한 딥러닝, 기본적인 RNN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4.1장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이해하기, RNN을 이해하기에 대한 부분이고 4.2장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4.3장에서는 이 순환신경망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신경망에 대한 구조, 그리고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만든 딥러닝을 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요. 파이썬 이외에도 자바나 고라는 언어, 스위프트라는 언어들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 파이썬으로 저희는 공부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이제 뒷장에서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 코드를 CPU와 GPU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입니다. CPU라고 하는 장치는 병렬 처리가 약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강한 GPU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동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코드를 여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데이터나 모델의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한 대의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에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텐서보드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발달해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그래프란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노드라고 하는 이제 동그라미와 엣지라고 하는 이 짝대기로 어떤 관계를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과 엣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데이터와 관계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뭐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엣지는 멀티디멘셔널 데이터 어레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엣지를 타고 데이터가 흘러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텐서라고 합니다. 텐서. 네. 텐서플로우가 이름을 잘 지었죠? 엣지를 타고 데이터가 흘러다닌다. 엣지를 타고 텐서가 흘러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텐서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 배열이다. 다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는 앞장에서 다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배우셨는데요. 이 다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첫 번째, 랭크고요. 랭크는 차원입니다. 이게 몇 차원이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쉐입은 이 다차원 배열의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에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에 이제 T라고 되어 있고 랭크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1차원을 먼저 보시면 1차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꺽쇠 하나로 표현합니다. 1, 2, 3, 4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원에 대한 이제 쉐입까지 한번 같이 본다면은 이제 쉐입은 1, 2, 3, 4라고 하는 이제 4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는 1차원 요소입니다. 그래서 쉐입은 이제 이렇게 4하고 컴마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넘파이의 자료 표현 타입이고요. 표현 형태이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1차원 자료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꺽쇠 2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은 꺽쇠 2개로 표현이 된다. 꺽쇠 2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하고 꺽쇠하고 4, 5, 6 하고 꺽쇠하고 6, 7, 8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꺽쇠가 닫혀집니다. 그래서 이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차원은 이제 랭크는 이제 2차원이다. 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원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쉐입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행이 3개이고 3행 그 다음에 열이 3개인 3행 3열이 되겠습니다. 3행 3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3,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랭크와 쉐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랭크라고 이 표를 안에 내용을 보시면 0, 1, 2, 3, n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차원입니다. 차원. 첫 번째 0차원입니다. 0차원. 0차원은 스칼라 값이라고 하고요. 그냥 값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뭐 48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랭크 1인 경우에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벡터라고 부르죠. 그죠? 벡터라고 꺽쇠가 하나 있고 이 꺽쇠 안에 컴마를 연결해서 자료를 순서대로 넣은 형태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크 2인 경우 랭크 2는 이제 2차원이죠. 그죠? 2차원은 매트릭스라고 하고 또는 이제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렬이 매트릭스죠.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꺽쇠 2개로 시작해서 꺽쇠 2개로 이제 닫혀지는 형태입니다. 사이사이에는 이제 1차원 정보들이 순서대로 들어있죠. 그리고 3차원입니다. 3차원은 3차원 텐서 또는 큐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3D 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꺽쇠가 3개가 시작이 되고 또 닫힐 때도 꺽쇠가 3개로 닫히는 형태. 요게 이제 3차원 텐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보이죠? 1차원은 꺽쇠 하나, 2차원은 꺽쇠 2개, 3차원은 꺽쇠 3개. 왜 n차원은 꺽쇠가 n개가 되겠죠. 그죠? n개의 꺽쇠를 이용해서 n차원의 텐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쉐입입니다. 쉐입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차원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 첫 번째 랭크가 0인 경우는 스칼라 값 1개였습니다. 그래서 쉐입은 없다라고 하는 표시로 꺽쇠만 나타냅니다. 없다. 쉐입은 없다. 그래서 표현은 이제 0디멘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0디멘전의 텐서이고 스칼라 값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랭크 1입니다. 랭크 1은 꺽쇠가 1개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값은 하나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이니까 1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1차원 텐서가 1D 텐서가 쉐입을 5개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5개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제 1차원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들이 5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제 쉐입의 꺽쇠 5를 갖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랭크가 2인 경우에 여기에는 꺽쇠가 들어있고 이제 행컴마 열입니다. 행컴마 열로 이제 우리의 쉐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차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2D 텐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쉐입이 예를 들어서 3,4다. 그러면 이제 3행 4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3행 4열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생긴 경우에 행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4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이제 꺽쇠 안에다가 하나, 둘, 3개의 각각 차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차원 텐서는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3차원이니까 각각 축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N차원입니다. N차원은 이제 규칙성이 보이시죠? 0차원인 경우에는 쉐입이 없고 1차원인 경우에는 쉐입이 하나, 2개, 2차원인 경우에는 쉐입의 요소가 2개 있고 3차원인 경우에는 쉐입 요소가 3개 있고 N차원인 경우에는 쉐입 요소가 N개 있겠습니다. N개. 그래서 N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텐서가 쉐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파이썬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타입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서 tf라고 하는 텐서플로우 이름 점 하셔서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을 제가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2가지로 쳐놨습니다. 플롯 타입, 즉 실수형인 경우에 실수형은 이제 플롯 32 타입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롯 이제 tf.플롯 32나 tf.플롯 64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숫자가 크지 않다면은 플롯 32도 충분히 실수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좀 용량을 최적화한 자료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트형 중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tf.int32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32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 이외에도 플롯 타입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2비트나 64비트, 그 다음에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int 8, int 16, int 32, int 64 각 뒤에는 이제 비트 수이고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같은 경우에는 unsigned int 8, unsigned int 16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형태 tf.string이 있고 그 다음에 tf.boolean 해서 이제 불리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64에서 복소수의 64비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128에서 복소수의 128이 있습니다. 그리고 quantized int 8, quantized int 32, q unsigned int 8 형태의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란 파이썬으로 구현된 쉽고 간결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전에는 케라스가 텐서플로우와 별도의 모듈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안으로 포함되면서 이 텐서플로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는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있었지만 텐서플로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전에 텐서플로우가 아주 로레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케라스는 아주 쉽고 경량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간결한 이제 라이브러리였는데 두 개가 이제 합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구현하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용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로레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케라스로 심플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두 가지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라도 쉽게 딥러닝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들로는 첫 번째, 모듈화입니다. 모듈러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모듈은 독립적입니다. 독립적. 마치 이제 이렇게 레고 블록을 쌓듯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이 모듈은 개별적으로 분리가 쉽게 가능하고 또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소한의 제약 사항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실 신경망층이나 비용함수, 그리고 최적화 기법, 활성함수, 그리고 정규화 기법들이 모두 독립적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듈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은 신경망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주의입니다. 미니멀리즘에서 각 모듈은 짧고 간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한 줄 또는 옵션 하나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해 쉽게 간결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듈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반복 속도, 네이티브 대비해서 반복 속도는 살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도 다소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로레벨하게 만드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확장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시거나 새로운 함수를 모듈에 쉽게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고급 도구 해서 함수형 API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더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썬 기반이다.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케라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스의 구성 요소 했는데요. 케라스는 텐서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데이터죠. 텐서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로레벨하게 깔려 있고 이제 이 위에서 동작하는 케라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배울 프레임워크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동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본 요소죠. 텐서라고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요소죠. 그렇죠? 데이터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 또는 이제 행렬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빌딩 블록입니다. 텐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 요소이고, 그리고 케라스에서 이제 우리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 케라스에서 모델,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에서의 모델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의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뽑아낸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차 구성입니다. 시퀀셜이라고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선형적으로 어떤 층을 쌓고 그 다음 층을 쌓고 또 그 다음을 층 쌓고 그 다음 층을 쌓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형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순차 구성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함수형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형 API를 사용해서 이 순차적으로 위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몇 단계 좀 건너뛰어가지고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뭔가를 다른 거를 더 덧붙여서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데 하실 때 이제 순차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우신데요. 이때 이제 함수형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G라고 하는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하는 형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 계측이 있는 모델이나 다중 출력 모델 같은 복잡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의된 신경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댄스라고 하는 신경망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망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완전 연결 신경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신경망들이 이제 여러 개의 신경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신경망들이 모두 그 다음 층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되어 있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ully connected. 그래서 예제 코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TF4는 텐서플로우의 알리아스이고요. 그다음에 케라스, 레이어즈, 댄스라고 하는 우리 객체로부터 만들어진 댄스라고 하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런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우실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신경망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즉 신경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NN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망, 순환 신경망, 또 LSTM이라고 하는 신경망, 이제 여러 종류의 신경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밑에라고 되어 있지만 리커런트 또는 이제 RNN 또는 이제 베이직 LSTM 등의 이제 간단한 함수 하나를 가져다 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경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 구조 중에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델의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이 있어야겠죠, 그죠?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모델을 구성을 하십니다. 내가 모델을 한 3개 정도의 레이어를 갖도록 모델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델을 몇 층으로 쌓을 건지, 그죠? 모델을 몇 층으로 쌓을 건지 구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몇 층으로 쌓아야 될까? 그래서 모델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인지 제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정이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은 이제 우리 데이터들을 쭉 흘려 보내면서 우리 데이터들을 쭉 이쪽이죠. X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입력 쪽입니다. 입력 쪽이고 이제 출력 쪽이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들을 쭉 흘려 보내면서 이 각각의 이제 뉴런들이 학습해야 되는 신경들이 학습해야 되는 정보들을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학습하라고 준 데이터 중에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 이런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성능이 잘 나왔는가, 그죠?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데이터가 99% 잘 맞췄네, 우리 모델이. 아니면은 뭐 90% 맞췄네. 이제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성능 평가가 다 되셨으면 이번에는 모델을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